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올바른 양육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야! IQ! 제작진은 생후 6개월 된 아이들의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한 후 장난감을 빼서 만지지 못하게 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연출해 반응을 살폈다. 이 아이는 장난감을 만지려고 시도하다가 만질 수 없음을 알자 손가락을 빨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등 나름대로 스트레스 상황을 잊는 듯 했다. 이 아이 역시 장난감이 멀어지자 바로 다른 곳을 쳐다봤다. 물론 눈앞에 보이는 장난감에 순간순간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이내 주위를 둘러보며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떨까? 이 아이는 장난감이 멀어지자 곧바로 울기 시작했으며 큰 스트레스를 받는 듯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아이의 울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이 아이 역시 장난감을 만지려고 팔을 뻗어보면서 안간 힘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에도 장난감을 만질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현했다. 이 아이 역시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지는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아이들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조절 능력이 부족하면 결국 문제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표현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27개월인 윤지. 컴퓨터 게임을 하며 혼자 즐겁게 놀고 있다. 이때 엄마가 컴퓨터를 그만하자고 말한다. 안녕하자. 이거. 오늘은 그만 듣자. 이거요. 스트레스를 받자 윤지는 서러움을 삼키듯 훌쩍거렸다. 그러더니 어느새 머리카락을 감아 돌리기 시작했다. 주의를 줘서 지금 그나마 완전 이렇게 뽑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뽑고 지가 이렇게 확인을 해요. 자기가 머리카락 그거를. 비슷한 또래 채령이 자동차를 서로 타겠다며 사촌 오빠랑 다툼이 시작됐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물고 때리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채령이 이모가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오빠의 얼굴을 때리고 만다. 엄마는 채령의 잘못된 행동을 엄하게 가르쳐보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 걱정스럽기만 하다. 처음에는 막 머리를 쥐어 박더라고요. 자기 손으로. 근데 이렇게 살살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진짜 쾅쾅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머리를 때리고 입도 막 이렇게 손바닥으로 막 때려요. 입이 빨갛게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머리를 이거 왜 때리냐고 못하게 이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애가 그때부터는 이를 이렇게 악물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서 서 있더라고요. 오히려. 두 아이 모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머리카락을 뽑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선생님한테 윤진의 집 이야기해주세요. 제작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 윤지 인형, 엄마 인형, 아빠 인형. 아빠가 자고 있어. 아빠가 자고 있어. 그럼 지금 엄마는 뭐 하고 있나? 엄마는 컵도 있. 응? 엄마는 TV 보고 있어. 엄마는 텔레비 보고 있어? 네. 그럼 지금 윤지는 뭐 하고 있어? 윤지는 응. 밥 먹고 있어. 윤지는 밥 먹고 있어. 좀 먹고. 윤지는 엄마 아빠를 각각 다른 곳에 두고 혼자서 밥을 먹는다고 했다. 저 지금 피가 나네?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윤지가 지금. 아픈 상황에서도 엄마나 아빠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등 불안정, 회피, 애착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 우리 아빠는 어디 계시는 걸로 할까, 채령아? 응? 채령이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 앉혀놓고 싶어? 네. 앉히고 그러면 엄마는 어디 있는 걸로 할까? 응, 여기?
채령이 역시 엄마 아빠 인형을 각각 다른 공간에 두었으며 혼자 떨어져 있는 자기 인형은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아우, 아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자신이 다친 상황에서도 반응은 비슷했다. 이런 불안정한 애착은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처음 본 선생님과 아이가 함께 놀며 그 반응을 살펴봤다. 먼저 엄마와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져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는 윤지. 선생님은 보자. 아, 여기 아이스크림 있다. 빵 있다. 선생님의 질문에도 윤지는 선생님을 거의 쳐다보지 않는 등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근데 냉장고 안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던 이 아이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1번. 선생님에게 장난감을 던지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2번. 선생님과 상관없이 혼자 잘 놀았다. 3번. 처음부터 엄마와 떨어지지 못하고 결국 엄마를 데려왔다. 네,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그러게 같아요. 말이에요. 특히 그 어린아이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잘 못하면 성장과 발달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선생님, 실제로 그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예, 봤죠. 예,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그걸 이제 모르시는 거일 뿐이죠. 그러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울거나 떼쓰거나 아까처럼 물거나 또 뭐 머리를 뽑거나 뭐 이런 기타들 이런 행동들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들 아이들은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네. 아,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점점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들이 참 내면에 쌓이게 되면서 나중에요. 이제 유치원 시기나 아니면 학교 들어가는 시기나 이럴 때 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을 좀 나타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는 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질적으로 아이들이 좀 까다롭거나 예민한 아이들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재워놓고 있어도 조금만 소리가 나도 금방 깬다거나 뭐 이런 부모님들이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좀 건강상의 요인이 있어도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요인과 관련 없이 이 두 가지 요인이 다 괜찮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부분들이 바로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